안녕하세요, 한서영입니다. 어떤 분야에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까 궁금해지곤 합니다. 통찰력이 사물을 훤히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는 사전적 정의도 너무 광범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아주 살짝만 더 좁혀 정의해 볼게요. 즉,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 연결할 수 있고 관련 없는 것들을 연결지어 놓은 통념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. 이런 능력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요. 적어도 영어, 문학, 신화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살펴보고 패턴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그 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문학과 신화 공부가 온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데요. 특히 텍스트에 대한 융 심리학적 해석을 많이 참고합니다.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해석에 늘 기댈 수도 없고 그러한 해석이 절대적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시선으로 의미를 꿰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융학파 심리학자인 베레나 카스트의 책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는데요. 하나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확대 방법을 함께 적용한다. 동화의 주제에 비슷한 것을 첨가시킨 다음 인류의 역사에서 그 역할을 하였던 이러한 상징이 어떠한 의미 연관 속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. 이러한 확대를 거치면 어떤 상징의 일반적 의미가 명백해진다. 여기선 동화라 표현했지만 신화와 민담에도 같은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비슷한 이야기를 문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 토마스 포스터는 교수처럼 문학 읽기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기억, 상징, 패턴 이 세 가지야말로 독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. 문학 전공자는 표면에 드러난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 요소들이 모여 형성하는 패턴에 주목하도록 훈련받는다. 저는 이 책에서 갓 문학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수많은 세부사항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라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.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는 텍스트를 보면 어떤 건 사소하게 넘겨도 되고 어떤 건 중요하게 봐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. 그런데 잘 모르는 분야를 보면 텍스트의 모든 문장들이 똑같은 강도를 갖고 평면적으로 보입니다. 문학, 신화 쪽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이 왜 이러고 있는지,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았는데 패턴이 보일 만큼 충분한 양의 텍스트를 다루지 않아서였다고 생각합니다. 좀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영어도 문제의식을 갖고 충분한 양을 살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.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건 해석을 위한 인풋 방식의 공부를 지향하고 말하고 쓰는 아웃풋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문장의 대응을 살펴보는 겁니다. 그리고 패턴이 발견될 만큼 충분한 양을 살펴봐야 합니다. 단순히 절대적 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지난 영상에서 영어가 의사소통의 매체인 이상 텍스트의 성질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연장선에서 시험용 영어 문제지를 수없이 풀어도 그 속에 빠져있는 패턴은 발견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영어 동화를 활용한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도 구어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패턴이 영어 동화를 보면 더 뚜렷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. 그 이후엔 물론 단계를 높여 미드든 문어체 텍스트 등도 충분히 봐야 합니다. 물론 패턴을 발견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. 저는 수많은 사례를 감각적으로 채우면서 패턴을 발견하는 편이어서 텍스트가 많이 필요합니다. 문학과 신화 쪽 공부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살펴본 영어 관련 텍스트의 절대적 양을 생각해보면 문제의식을 갖고 더 살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영어, 문학, 신화, 융심리학 등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대가들이 통찰력을 기르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봅니다. 아마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저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한 후 온전한 성장을 위한 배움의 길이 상당히 자유로워졌거든요.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